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룩 화제의 군사 프로그램 국방 TV에서도 곧 연락이 올 것으로 추정되는, 다 같이 한번 시도해보죠. 밀리터리 룩! 똑바로 잘 못하는군요. 제가 야전 느낌을 내기 위해서 라이방을 한번 껴봤습니다. 자, 우리 고상만 반장, 그리고 또 우리 깨대구, 저 남배우, 이 세 명이 호흡을 맞춰가는 상황이고요. 점점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회에는 뭐 콜라주 이거 몰라가지고 3D였던 새 얼간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잘 몰라도 정신은 제대로 박혀있다. 지금 정신 나간 자들이 지금 국방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국 국방을 거의 일본 쪽으로 내다 갖다 버린 이런 그 매국적 윤석열 정부의 만행과 관련된 핵심 인사, 핵심 중에 핵심 또는 핵심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합하지 뭐 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당장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가 국방 라인, 안보 국방 라인을 그 친일과 그리고 부활을 외면하는 어떤 그 반인권적인 그런 인사들로 회전문 국방 돌려막기 인사를 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주제 뭡니까? 자, 이제 그 신원식 얘기를 하면, 이번에 신원식과 김용현 이 두 사람이 그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으로 임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은 사실은 가장 윤석열의 최측근 군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국방부 장관이 됐어야 할 사람이 그 김용현 경호처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상 경호처장이면서 국방부의 인사를 다 이 사람이 한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국방부 장관으로 이 사람을 쓰지 않고 경호처장으로 썼느냐. 바로 2011년도 8월, 지금 똑같은 8월에 발생했던 한 병장의 죽음 때문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소문이었어요. 어떤 소문, 어떤 내용입니까? 그 병장 궁금하네요. 2011년도 당시에 김용현은 17사단장이었습니다. 투스타. 그 당시에 김용현은 최상병 사건과 유사한 한 병장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이 의혹에 휩싸이게 돼요. 17사단의 작전 지역 내에서 수풀을 제거하는 작업에 투입됐던 3명의 병사 중 그 임모 병장이 그 물에 빠져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슷하네요, 진짜. 그런데 당시에 이 물에 빠져서 숨졌다고 연대장이 보고를 하자, 이 보고를 받은 당시 김용현 17사단장이 연대장에게 이거를 단순 익사사고가 아니라 일병이 물에 빠지자 이 병장이 일병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어가서 일병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물에서 익사해서 숨진 것으로 아름다운 미담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그리고 그 후에 이 병장이 당시 입고 있던 옷이 하의는 군복을 입었고 상의는 체육복을 입었다고 하니까 이 상의도 군복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기재를 하라고 다시 구체적으로 조작을 하는 것으로 지시한 걸로. 똑같네요. 거의 똑같아. 이렇게 지시한 걸로 해서 공보실장을 통해서 다시 재차 지시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사건을 갖다가 아름다운 미담으로 조작을 한 걸로 그렇게 지시한 걸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네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후에 사건의 전모가 훗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작됐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찰이 시작이 되니까 이 사건에서 당시 연대장이 그 군인권센터에다가 제보를 해요. 네. 그래서 임태훈 소장이 오, 네네. 그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걸 기자회견을 해요. 언론에서 언론에다가 대고 이 사건의 연대장이 17사단장이었던 김용현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 사건을 조작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 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미담으로 사건을 조작하라고 했다. 오, 약간 소름 돋아요. 이거 김용현 맨날 윤석열 옆에 따라다녔을 거 아닙니까? 경호처장 하면서. 그렇죠. 그럼 최상병 이거 벌어졌을 때 임성근이가 하는 그거 혹시 내가 옛날에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지금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얘기하신 게 네. 거의 조작하면서 시나리오까지 써가지고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용이 보면 김용현 사단장이 지금 임성근 사단장, 그 다음에 이 연대장이 네. 박정훈 대령 뭐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상황이다,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사건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다니까. 나는 이걸 알고 있어. 네. 자, 그러자 김용현 사단장은 이 모든 것은 연대장이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와.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연대장을 무고죄로 고소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이렇게 올가 넣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군 감찰단이 당연히 사단장 힘이 센 투스타인 17사단장 김용현 후배죠.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또 김용현 편을 들었겠죠. 결국 무수히 많은 정황과 증거가 존재하고 합리적인 추론과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김용현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억울하다고 하는 여러 항변과 거짓말을 할 이유가 합리적으로 없고 상당히 많은 근거와 의혹과 의문이 있는 연대장은 2020년 대법원에서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이 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사건은 묻히고 맙니다. 네. 와, 소름 돋습니다, 이거. 와. 연대장은 양심에 따라 군인으로서 병사가 사망했으니까 양심에 따라 일을 처리했는데 그 사람이 사단장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그걸 이렇게 자기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하인 연대장을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는 지금 코스가 너무 같잖아. 네, 이거 너무 소름.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인 안보 국방 라인의 핵심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원식으로 국방장관을 어떻게 보면 우회상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하에 김용현을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용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용하면 바로 이 문제가 청문회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 두려운 상황이니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할 수가 없으니까 경호처장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김용현을 경호처장으로 임용하고 그러면서 국방부의 인사는 그러면서도 경호처장인 김용현이 다 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신원식 바지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죠? 근데 지금 아까 김용현을 초대 국방장관을 했을 때는 고상마 눈앞에 어른거리잖아. 임태훈 그 난동 부릴 세력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도저히 이 필터링을 넘을 자신이 없으니까 뒤로 숨겼는데 실질적 권력자니까 신원식은 바지로 두고 김용현이 다 움직였다.
그리고 최상병 사건도 터지고 하면서 이번에는 자, 이게 다 막아냈으니까 이제는 원래대로 돌리자 이렇게 해서 다시 바꿔치겠다. 이런 건가요? 그거보다는 아니고, 이진숙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예. 보니까 예. 야, 우리가 청문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기도 했고. 이제 뭐 그냥 한번 망신당하고 그냥 통과시킬 거니까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예. 청문회에서 어떤 논란이 있어도 네. 단 한 명을 빼놓고는 다 상관없이 임명을 해버렸잖아요. 한 명이 누구죠? 아, 기억이 안 나네. 김행. 네. 아, 행. 주랭랑 했던 주랭랑 김행을 빼놓고 그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김행 하나만 빼놓고 그 누구도 상관없이 다 임명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에 대한 청문회 대응 대책이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건 내 거에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닥치세요. 이거잖아. 이걸로 갔다가 이걸 클럽버리면 레퍼런스도 아닌 거지. 그냥 뭐 이게 한쪽 뒤로 두고 한쪽도 너네 더 들어라 나는 간다 뭐 이거잖아. 그런 노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고반장은 참 묘하게 걸려있네요. 왜냐면 윤석열 정부의 국방 안보 라인을 하는 데서 철저한 그 어떤 그 걸림돌을 내리는 덫 같은. 왜냐면 신원식 1985년 오폭 사건을 그냥 실수로 병사가 죽은 것처럼 위장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있고 지금 김용현 지금 신임 이제 국방장관으로 올 사람 이 사람의 그 병사의 억울한 희생을 미담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서 연대장의 책임을 조작하려고 했던 거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다 이 고반장 앞에서 걸리는 거잖아. 네. 필터링이. 둘 다 범죄자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하 죽음을 파묻고 네. 그리고 장군으로 승승장구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하를 잡아먹고.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온다? 정말 기가 막힌 거고요. 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가슴에 큰 구멍이 뻥 뚫린 정말 심정이고,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도 그런 거를 썼지만 신원식 얘기. 예. 자,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또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어저께도 썼습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신원식이 임명됐어요. 아까 전에 우리 남태우 형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원식은 장관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장관이 아니라 장관급이에요. 그렇죠. 장관에서 장관급에 국가안보실장이 됐으니 제가 축하한다고 얘기했어요. 죽은 놈만 억울하지. 할 말이 없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쓴 글이 뭐냐. 아무도 묻지 않으니 그래도 저는 묻겠다고. 1985년 10월 24일 밤 10시 신원식 씨,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헌병대에 가지 않았냐고. 헌병대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겁니까? 예. 자, 이 이야기가 뭐냐고요? 네. 뜬금없이 85년 10월 24일 밤 10시 신원식 씨,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헌병대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신원식 씨한테 묻고 싶어요. 신원식 씨는 자신이 작년 9월 25일 날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장소에서 분명히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1985년 10월 24일 중대장으로서 박격포 발사 명령을 내렸을 때 박격포가 날아가서 자신의 중대원이 이승남이 박격포를 맞고 숨진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다만 불발탄을 밟고 이승남이 사망한 걸로 자기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일로 자신은 헌병대 수사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격포를 맞고 이승남이 사망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한 고상만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하면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아까 그
김용현이 연대장 무고죄로 한 거하고 비슷하다. 똑같네요. 그죠? 네. 거의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KPI 통신 기자 정현안 기자와 협업을 통해 네네. 지난 4월 달에 어. 새로운 85년 10월 24일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찾아냈습니다. 와. 와, 이거 반전인데요, 이거? 예.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목격자는 바로 이승남 씨가 그 박격포를 맞기 5분 전에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와. 만약 5분 전에 5m씩 옆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이승남 씨 대신 자신이 그 박격포를 맞고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5m씩 옆으로 이동하라는 그 말 때문에 자신이 살고 대신 이승남이 죽었다고. 그렇죠. 아. 그 죄책감으로 이렇게 롤링하는 지금까지. 근무를 하니까. 예. 죄책감으로 살아왔다고 네.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60대 초반 정도 되셨겠다, 그죠? 지금 환갑이 된 사람인데요. 그렇죠. 네. 그때 20살, 한두 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비싸네. 사건 직후에 뭔가 꽝 하고 터지고 나서 이게 뭔지 하고 놀래서 다들 일어났는데 유일하게 앞에 있는 한 명만 안 일어났다. 그래서 이등병이었고 자기는 병장이었는데 네. 왜 안 일어나냐고 가서 이름을 부르니까 허리 아래쪽으로 구멍이 2개가 뚫려 아, 쓰러져 있었고 그러면서 그 이승남이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 엄마 엄마 하면서 아, 참. 슬프네요.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이 간 곳은 헌병대였다는 거예요. 아. 그 헌병대에 모두 5명이 갔는데 네네. 5명이 가서 사건에 대해서 어느 밀실에 가서 대기하면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같이 간 5명 중에 1명이 신원식 씨였다는 겁니다. 아. 아, 이거 확실한 거네요. 이거 이번에도 청문회 안 합니까? 이번에 지금 안보 신원식- 실장 안 하지. 아. 왜냐면 그건 이제 청와대 라인은 직접 임명하니까 청문회 대상이 아니지. 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임명직이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격자가 하는 말이 신원식은 100%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그 사건의 담당 중대장이었던 신원식 중대장은 같이 헌병대 조사받으러 갔었는데 그것조차 부인하면서 모든 건 모르고 그냥 불발탄으로 사망했다고 보고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더 중요한 결정적인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5명이서 그 밀실에 있을 때 중대장 신원식이 우리한테 한 말이 있다. 네. 이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불발탄이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한 사람. 그가 바로 신원식이었다. 이거 완전 이거 충분히 깜빵이 갔어야 될 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증언을 지난 4월 25일 저희가 KPI 통신을 통해 직접 인터뷰를 담아서 보도까지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분의 녹취록을 2시간짜리 녹취록을 제가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지금 갖고 있는데 검찰이 저를 부르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안 불가능해요. 경찰에다 기록을 보안 수사 요구하면서 다시 반려하고. 네. 검찰이 진실을 조금이라도 밝혀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불러줘야 되는데 검찰이 고상만 반장을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오지 마 이러고 있다는 거지. 저는 솔직히 이 사건에 대해서요. 저는 제가 기소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까발리. 저는 제가 법정에 기소돼서 예. 법정에 서기를 바래요.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설령 유죄를 받더라도요. 예. 언젠가 진실의 법정이 제가 죽고 난 다음에 50년이든 100년이 지난 후에라도 재심의 법정에서 언젠가는 네. 무죄를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설령 지금 아까 전에 그 김용현 그 네. 연대장은 1년 반에 유죄를 선고 대법원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설령 저도 그렇게 똑같이 그런 유죄를 받을지언정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이것을 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굽힘 없이 제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의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권운동가로서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이 진실을 모르고 있는데 네. 제가 잡혀가면 한 사람이라도 더 알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법정에서 유죄를 받고 최후 진술을 하고 끌려가면 그걸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하는 이 인권운동이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 뭐 지금 그걸 가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이 방송 그것이 제 소명이라면 기꺼이 네. 감수하겠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고상만 반장이 얘기한 게 네네. 마치 법정에서 본인이 최후 진술하듯이 지금 했어요. 네네.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고 보고 다음에는 더 잘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참 잡혀가는 걸 기소되는 걸. 해가 문제야. 근데 지금 이러십니다. 김용현, 시원식, 윤석열 정부의 안보 국방 라인의 거의 그 관동군 우라카이 같은 네. 막힌 아, 또 이거 광복절이니까 나오는데. 관동군들이니까. 문제야.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또 공통점이 네네. 부하를 희생시키고 자기가 출세하면서 그 죽음을 덮어버린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 지금 그리고 그 군대를 내가 통솔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휘하는. 그렇죠. 그게 웃긴 네. 거죠. 그리고 그건 일말의 양심도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일 났네. 그 뇌관을 딱 안전핀을 잡고 있는 사람이 고상만이다. 근데 고상만은 내가 인권운동가로서 수십 년 살아왔던 내 양심상 이 안전핀을 뽑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의 안전핀을 뽑아야 된다.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 그래서 밀리터리 룩도 하고 뭐 딴 것도 한다. 이런 네. 생각이 있어요. 저는 참 조금 이제 사건 전체 아웃라인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생생히 듣고 또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우리 잡혀가면 말아요. 네? 들어가면 아유, 이러십니까? 들어가면 재판할 때 마지막에 최후 진술하셔야 하면은 온 자기의 소신과 신념을 밝히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둬도 하게 돼 있어. 그거는. 그럼 이제 곧 들어가니까 잡혀가니까. 뭐. 그 변호사가 네. 그걸 하지 잘해. 말라고 그래. 예? 그 괜히 찍히니까 네. 최후 진술 웬만하면 하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고상만 반장처럼 고개 쳐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소신껏 하면 괘씸죄까지 추가돼요. 그럼 괘씸죄가 원래 완전 다르네요. 이게. 원래 제가 집행유예야. 1년에서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인데 그 괘씸죄가 추가되면 그 실형 2년으로 바로 때려버려요. 집행유예 없어요. 네. 제일 괘씸죄가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특히 예전에 말하면 저희들 때도 얘기하면 이제 양심수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소신에 가니까 인권운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개념에 정이 없어요. 그쪽에서 봤을 때는 반성하고 그때 잘못 알았다 좀 미안합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절대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것들은 발본 생각하니까 뻔때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검찰 공화국인데 더더욱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그건 뭐 어쨌든 고상만 반장의 뭐 소명이기도 하고 업보기도 하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지가 밝혀서 지가 들어가야죠.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검찰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안 불러서 문제인데 네. 검찰도 겁나는 거죠. 불렀다가 진실이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이거 많이 알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널리 알려야 돼. 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소는 고상만이 되지 우리가 되진 않잖아요. 우린 진실을 밝히고 내 들어가서 시켰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 사주했다. 이거는 뭐 고발 사주도 아니고 뭐 삐라 사주도 아니고 우리는 그럼 뭐 뭡니까? 뭐 안보 사주인가? 이렇게 되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근데 공범 좀 해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지시해서 고상만이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게 괜찮아요. 요즘은 몰라. 뭐 하긴 몰라, 요즘 다 읽히죠. 어쨌든 요즘 막 몰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진술을 할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았고. 그 시간에 같이 아니 뭐 같은 공간은 요즘 시대가 이렇게 막 줌으로 다 해버리는 시대인데 무슨 같은 공간이 뭔 필요 있어? 그래도 뭐 막혀버리는데. 공범으로 하기는 공간도 다르고 이런데 뭐 어떻게? 네. 자, 자, 하여간 오늘도 이렇게
예, 뭐 길게 했어요. 이제 하여간 오늘 덕분에 하여간 신원식하고 김용현이 다르지만 같은 사건으로 중대 자기 병사들의 죽음을 파묻고 승승장구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근데 진짜 안보의 위기는 뭐냐면요. 그 국민이 불신을 갖고 군을 대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짜 군의 위기가 오고 있다. 아,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오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많이 알지만 최혜병 사건 등에서 봤을 때 군 수뇌부나 사령관이나 사단장이나 사람의 수준을 보고 대단히 실망했잖아요. 네. 근데 네. 국가안보실장하고 국방부 그 실체를 보면 더 실망할 거 아닙니까? 이게 국방의 위기죠. 군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밀리터리 룩의 방송 목적. 군 전투력이 강사인데 군 전투력 확 떨어지죠. 사기가 사기가 완전. 아, 내가 지키면 덮어버리니까. 뭐야? 내가 죽으면 네. 아무도 안, 아무도 다 덮어씌울 덮어씌우고. 건데. 네. 다 덮어씌우고 자기 출세 수단으로 삼을 건데. 아니, 그걸 난 안 했다고 하고, 거기는 정말 김용현이 대가네요. 창작 시나리오까지 가 미담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자기하고 그걸로 이제. 손절시키고, 생명을. 이런 거잖아요. 와, 이 군대 진짜 끌려가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 군에 이대가리면 정말 하고 싶겠어요? 거의 죽으러 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지금. 아니, 교도소장도 이러진 않아요. 아. 감옥 가는 게 낫죠. 교도소장도 이 정도로 비양심적이진 않아요. 야, 거기 뭐 그냥 독방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그런 아니, 식으로 이제 만기 다 채우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뭐, 하죠. 네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래도 독방에 있을 정도 레벨가 되기 때문에. 또 맞네. 그래도 안 되겠다. 완과장 정도. 아. 교도소장까지도, 독대 내지는, 뭐, 어디 힘든 거 없는가? 뭐, 이런 거. 그 정도 관계를 형성은 가능하죠. 네. 근데 뭐, 이왕이면 자기 집 독방에 있는 게 낫죠. 감옥 독방보다는 그래도. 자유가 없잖아. 네. 물론 사실 뭐 지금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는 우리 밖에 있어도 자유는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불나불 떠들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곧 없어지지 않을까. 주사를 보면 알잖아요. 곧 기소될 거야. 기소가 될 거야. 기소가 될 거야. 하여간 오늘 하여간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35년 전 네. 한 섬에서 3명의 군인이 지하 내무반에서 총을 맞고 사망을 했습니다. 오. 그리고 2명이 도주를 했는데요. 네. 1명만 살아서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 그 사람이 같이 도주해서 그 자폭해서 죽은 바로 그가 지하 벙커에서 총을 난사해서 3명을 죽이고 그 죄책감에 자폭해서 죽었다라고 진술을 해서 헌병대가 그렇게 사건을 처리하고 그리고 35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 유족이 그 한 명이 범인일 수 있겠네. 4명을 살해하고. 31년 후에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네. 이 사건을 진정을 냈어요. 네. 자폭해서 죽었다고 하는 내 동생이 살해당했다. 지하 벙커에서 3명을 살해했다고 하는 것이 억울하다. 정말로 유일하게 생존해서 돌아온 그가 진술한 것이 사실인지 진실을 밝혀달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한 사람이 범인인데 다 떠넘기고 자기가 살해하고 이랬을 수도 있잖아. 다음 시간에 그 진실을 말씀해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같아요. 영화 이거 진짜. 네. 이게 밀리터리 룩의 안타까운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제가 이제 편집을 하지만 네네. 지금 상당히 긴 시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1, 2부로 나눌까? 우리가 몰랐던 북한 및 우리 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안보 라인에 병사 잡아먹는 이 사람들이 국방을 책임지고 안보를 책임지고 그것도 자리 맞교대하는 이런 문제. 요걸 이제 따로따로 할까 고민하는데 1회 때도 1, 2부로 나누시죠. 그건 고민 중이고요. 네네. 뭐 니들이 기획 너무 길어. 한 번에 이 긴 결정적인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네네. 우리는 원래 말도 빠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고상만 반장이 굉장히 인터벌이 길어요. 그리고 형이 더 길어. 나는 빨리 해.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말이 또 그 느려. 얘기도 제가 길어, 봤을 때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말이 너무 느려.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밝혀줄게. 여러분 잘 아, 그럼 이제 모르세요. 틈틈이 말하면 텀을 이제 자르셔야 되죠. 아, 그것도 그렇고 네. 말 자체가 속도가 너무 느려. 아, 그래서 이제 아니, 이거는 지금 방송에서 할 얘기가 아니야. 잘라. 아까 내가 다 알아들었는데도 느리느리다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 같으면 이미 그 구속되고 끝났어. 얘기를 계속.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1회 밀리터리 룩의 비밀. 네네. 그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좀. 아니 그 문제도 있지만 네. 일단 이 메가리가 없이 느릿느릿해서 막 지겨워요. 아. 그거 어떻게 내가 커버를 했냐? 아니, 새벽 1.1 1시에 속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아. 말이 하도 느려가지고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속도를 빨리 전체 하시구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제 말이 빠르니까 안 네.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못하고 110% 속도로 한 거예요. 네. 고반장이 느려 뒤지니까 내가. 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위장한 겁니다. 네. 아. 이번에도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고민하는 아. 거예요. 아니, 편집. 말 좀 빨리 하라고, 많이 말 좀. 아우,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 아주 좋은 내용을 말이야. 속도감 있게 막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요. 하게 막, 그, 공장을 잘 맹장하고. 모르셔서 그런데,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부러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느려 터졌잖아요. 아니, 일부러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라니까? 뭘 이 느리게 해. 이야기를 빨리빨리 얘기하면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뭘 재미가 없어, 자기가 그 참, 그 탓을 하고 있어. 무슨 뭐. 아니면 나 이런 거 방송 안 해. 아니, 그게 힘들다니까? 그래서, 요 얘기는 잠깐 여러분들이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마치 그 심야괴담회처럼 하겠다는 거잖아. 심야괴담회 가가 당신 얘기가 촛불 40개 켜지냐고. 웃기고 있는데 10개도 안 켜질 거야. 얘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자, 다음 방송에 3회에서 또 얘기는 굉장히 진짜, 밝혀야 될 게 많네요. 그리고, 거의 뭐, 난 내 속도로 계속 할 거야. 더 궁금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요. 자, 오늘 네네. 이 얘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편집도 힘들고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아까 사실은 신원식 김용현은 30분만 하면 끝날 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걸 2시간씩 이렇게 굉장히 그 느려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13분. 그것만 한 거 앞에까지 하면 다 지금 더 했지 않습니까? 아, 아니, 지금 총 총, 1시간. 그러면 이제 그래도 뭐 조금 양호하네요. 네네네. 아이. 자, 이제 마무리 하시죠. 뭐 더 할 얘기는 없죠? 최우진술 아까 했잖아. 뭐, 또 얘기하는 거야. 하여간- 답답해 죽겠네. 아, 네네. 속 터져 진짜. 네, 다 수고했어요. 끝. 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밝고 건강한, 더 강력한 대한민국 군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군 내부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개선 방향 고민해보는 밀리터리 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룩! 룩! 룩 안 합니까?